그냥 아까 뭐 학과장님이 너무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이, 저의 소개는 보시면 이 내교육 저도 뭐 산전수전, 육탄전 내교육 분야에서 올해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 저도 공대 출신인데 공대 가가지고 선배님들이 뭐 대기업을 다녔는데 맨날 학교에 오면 회사 다니기 싫다. 그런 걸 보면서 적성이 너무 안 맞구나 이러면서 또 내교육을 만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이제 그 수면으로 뇌교육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우리 그 뇌 훈련의 기본 가장 중요한 이 뇌가소성 이론을 통해서 이 좀 뇌교육을 알리려고 결국 성취하는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 뇌교육을 만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수면인데 조금 뭐 수면 연구한 이야기도 이렇게 하기 전에 뭐 수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주무시나요? 네. 이렇게, 사실 저녁에, 쭉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안 되는데, 옆에 이제 혹시 채팅창으로 현재 보통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시는지 한번 숫자만, 뭐, 5시간이면 5시간, 7시간이면 7시간, 뭐, 8시간이면 8시간, 한번 그냥 쭉 채팅으로 한번 쳐줄 수 있으실까요? 네. 박현미 강사님 7시간. 네. 김영미 강사님도 그냥 7시간. 네. 6시간, 7시간, 6시간, 7시간. 김효정 강사님 5, 6시간. 김현숙 강사님. 그냥 강사님이라고 할게요. 임명 강사님 6시간. 네. 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수면을 많이 잔다. 그러면 너는 진짜 게으르고, 뭔가 잘못된 거야. 와, 공금너 선생님 3시간. 와, 마이크 되시나요? 3시간 주무시고 잘 사시나요? 매일? 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어젯밤이 아니라 평균으로 공금너 선생님 어디 계시나? 네. 그냥 지금 채팅만 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6시간. 네. 음, 이제 그쵸. 우리가 보통 연구에 의하면 한 7, 8시간이 이제 그러한 이 뭐 가장 건강한 수면이다. 오히려 너무 많이 자도 좀 건강하지 않고 좀 적게 자도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많이 자는 거는 본래 몸이 아프시니까 많이 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막 사실 7시간도 조금 잤고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되는데 8시간 자신 분은 오영조 선생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게 그러니까 7시간 가까스로 이제 좀 채우는 거고 한 6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매일 한두 시간씩 이런 수면 부채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뭐 5시간이다. 이게 그러면 쌓이면 계속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수면 연구에서 이제 수면 부채다. 그래서 실은 거의 만성 피로가 이 한국인들의 90%가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내교 강사님들은 난 아닌데 뭐 그러시나요? 네. 네. 사실은 뭐 또 우리가 내교육을 하고 있지만 또 먹고 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넉넉하게 자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야, 수면이 뇌 건강에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막 밤마다 써야 되고 주말마다 써야 되니까 이 연구가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수면에 대한 뭐 책들도 많고 이제 연구 또 이런 수면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교육에
먹거리로 저희 또 뇌교육 이런 공동체에서 이 수면 산업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게 됐고 또 그런 기회에서 이렇게 또 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수면 연구를 하면서 진짜 이게 제 혼자 뜻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년 동안 올해 이제 3년째로 그 노인복지센터에서 이제 수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네, 바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저희가 식당에도 못 가고, 2명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막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디야, 밀접 접촉자 한 명만 건물에 들어가도 막 백화점이 다 문을 닫고, 막, 엄청난 그때는 큰 충격을 막 이렇게 갖고 있었죠. 이제 그때 이 수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도 어렵고,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밀접 접촉자나 그런 코로나가 특히 어르신들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만 나와도 이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2년 동안 밀접 접촉자도 한 분도 안 생기는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또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 있기도 했는데 진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우리 에너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 뭐 종교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뭐 부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는 뭐 뇌교육이 이렇게 도와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진짜 100세 시대 때 뭐 중간에 이런 채팅창이나 뭐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이제 아시니까 우리 뇌 건강 100세 시대 때 100세 시대에 이 지금 큰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뇌 건강에 중요한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채팅창에 한번 세 가지를 적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는 학우님들 뇌 건강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이거다. 짱, 짱, 짱. 네. 네, 무엇일까요? 보통 수면, 운동, 학습. 운동, 수면, 음식. 네, 우리 네, 다들 한은성 선생님이 1등으로 맞추셨네요. 와. 네, 맞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 첫 번째는 이게 많이 우리 뇌는 뭐 움직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하루에 15에서 20km를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지만을 걷는 게 아니라 산악지대를 그렇게 걸었던 거죠. 네. 그렇게 움직여야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뭐 요즘 한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정도의 이 유산소 운동, 심박수를, 뭐 중강도를 포함한 운동을 150분 정도, 그리고 근육 운동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자, 우리 학우님들은, 그 정도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나는 운동을 하고 있다? 1. 하고 있지 못하다? 0. 일주일에 150분 정도 중강도를 포함한 운동을 하고 있다. 와, 우리 한은성, 와, 우리 김대식 선생님도 다, 안 치신 분들은, 와, 역시, 야,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박수, 박수. 영은 지금 창피해서 못 하시는 건가? 다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바로, 그리고 먹는 게, 우리의 신체와 뇌를 만드니까 이제 영양이 중요하고,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수면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데,
수면 연구자들은 이게 아니라 이제 수면이 첫 번째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를 통해서 움직임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이런 세포나 그런 걸로 있을 때 이 체내 항상성을 위해서 이 휴식, 이 수면이 이렇게 잘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이 전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 이제 막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낮에는 사냥을 하고 네, 먹잇감을 찾은 다음에 밤에는 동굴 속에서 푹 쉴 수 있도록 오랫동안 수십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네, 이렇게 진화를 했었는데 이제 산업혁명 채 20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뇌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잠은 죽으면 자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이 바로 수면이 단지 휴식만이 아니라 뭐 뇌의 장기 기억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뭐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뇌의 치매를 예방하고 뭐 그런 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것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수면 연구가 많이 안 됐었죠. 우리 이제 학우님들 뭐 많이 공부를 하시니까 특히 그래서 그냥 수면을 찍을 때 뇌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 아주 특이한 그런 수면을 발견을 했죠. 막 마치 네, 깨어있는 것 같은 상태. 그 수면의 이름은 무엇이죠? 바로 학우님들 네, 바로 네 한은성 선생님 와 너무 잘 이 모양이 벌써 네 렘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뭐 렘수면, 비렘수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상식을 이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제 제가 수면 교실 할 때도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 수면 퀴즈를 가지고 재밌게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좀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은 뭐 다 잘 맞추실 것 같습니다. 자, 짜자잔 5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노트에다가 OX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치지 마시고 나중에 옆에 노트에다가 쳐보시는 겁니다. 자, 두구두구 1번 문제. 아이고. 자, 1번 문제. 나이가 들수록 덜 자도 된다. 자, 자, OX.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덜 자도 된다. O하고 X. 네, 해주시고요. 자, 2번 문제. 예. 자,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완전히 휴식을 취한다. 그렇지. 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완전히 휴식을 취한다. 그렇죠. 자, 3번. 자, 코를 고는 것은 네, 우리가 시끄러울 뿐 해롭지는 않다. 네. 그렇지. 뭐 많이 고니까 네, 해롭지 않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4번. 네.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잠자리에 눕자마자, 자,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잠에 들 수 있다면 이거는 수면 습관이 매우 좋고 건강한 것이다. 그렇지. 네. 자, 4번. 하셨죠? 자, 5번. 자,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나는 꿈꿔본 지 오래됐어. 그렇죠? 자, O, X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앞으로 가서. 네, 다 적으셨죠? 네, 우리 수면 상식. 네. 1번, 나이가 들수록 네, 덜 자도 된다는 무엇이죠? 바로, 네. 아니죠. 우리가 평균 수면이 7, 8시간, 나이가 들어도 8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뇌 이런 생리적인 시스템이 노화가 되면서 이런 수면이 부족하게 되죠. 자, 1번은 X입니다. 1번은 X. 네, 체크해 주시고요. 자, 2번. 자,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완전히 휴식을 취한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렘 수면이 자는 동안에 마치 깨어 있는 것 같이 각성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자, 2번도
X 맞추신 분은 박수. 네. 네. 자, 잘하셨습니다. 3번. 코를 고는 것은 시끄러울 뿐 해롭지는 않다. 네. 뭘까요? 네. 바로 이 코를 고는 거는 뭐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피로나, 네, 바로 주간의 졸음도 일으키고 방치하면 고혈압, 뇌졸중, 당뇨 같은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롭죠?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네, 바로 잠자리에 눕자마자 바로 잠에 들 수 있다면 수면 습관이 매우 좋고 건강한 것이다. 아닙니다. 네,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수면 장애나 수면 부족이 많을 때 이렇게 바로 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자, 이게 우리가 뭐 에어를 하잖아요. 자동차도 운전하는 것처럼 바로 이게 수면이 건강한 사람은 네, 이제 조금 이런 에어 시간을 갖고 잠을 잔다는 거죠. 자, X. 자, 5번. 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네. 오,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다만 기억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 1, 2, 3, 4는 X. 네, 5번은 O. 자, 나는 몇 개 맞추셨는지 한번 옆에다가 괜찮으니까. 네, 우리가 수면 상식, 우리 학우님들의 내교육 상식은 몇 개였을까요? 와, 한은성 선생님 5개, 김도희 선생님 3개, 네, 박수인 선생님 2개,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오히려 네, 3개, 와, 이경희 선생님 5개, 4개, 네, 그쵸. 우리가 수면이 진짜로 네, 이 오랫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단지 휴식이 아니라 네, 우리가 100세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많은 수면 연구자들이 네, 어, 밥은 내가 꼭 먹어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은 잠은 좀 줄여야 된다. 이게 뭐 하려고 하면 오히려 네, 밥도 먹고 다 뭐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줄여야 되는 게 뭘까요? 수면만 이렇게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수면 시간을 확보하면 낮에 이렇게 깨어 있어서 더 좋은 능률을 올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채로 막 오히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자면 뭔가 게으르고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건강과 이걸 위해서 네, 수면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불면증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인 수면 이 연구를 하면서도 우리 이 어르신들의 수면이 너무 많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뭐야 다들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수면제를 막 다들 5년에서 막 10년, 20년까지 복용들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냥 약만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이런 뇌교 기반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첫 번째로 좋아진 게 거의 100%가 네, 수면제 복용을 이렇게 줄이고 중단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옆에 볼펜 있으시면 볼펜으로 한번 네, 우리 불면증 이게 이제 심각도 척도라고요.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네, 이제 불면증 조사 척도입니다.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이제 노트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불면증의 심각성에 대해서 표시해 주세요. 해가지고, 자, A가 잠들기 어렵다. 자, 전혀 없으면 0, 약간이면 1, 중간이면 2, 그리고 심각하면 3. 아니, 뭐야, 심함. 그리고 4번은 전혀 없음이 아니라 아주 심함이네요. 4번은 아주 심함입니다. 아주 심함. 아주 심함. 네. 그래서 A에도 0부터 4까지 점수를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0, 1, 2, 3, 4. 그 다음에 잠든 채로 있기가 어렵다. 네, 이제 중간에 많이 깨는 거죠. 중간에 많이 깨는 거. 나는 깬다. 네.
0부터 4까지. 너무 일찍 일어나는 문제. 와, 너무 일찍 깨가지고 이제 다시 잠이 안 든다. 그러면 0, 1, 2, 3, 4 적어주시고 그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2번. 현재 그래서 수면 양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불만족하십니까? 네. 만족하면 0, 불만족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네, 이 수면 문제가 일상 기능을 어느 정도로 저해한다고 간주하십니까? 해서 수면에 좀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문제가 안 돼. 그러면 0. 조금 생활하는데 피곤해. 그럼 1. 네, 어느 정도 약간 피해가 힘들어. 그러면 2. 일상생활에 힘들어. 잠을 못 자서. 그럼 3, 4. 자, 4번. 그래서 내가 수면 부족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뚜렷하다고 보이는지, 예, 내 수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 별로 걱정 안 하더라.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는 건지, 걱정하는지 보시고, 자, 5번은 그래서 현재 당신은 수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0. 나는 매우 많이 걱정한다. 4.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서 자, 지금 점수를 1번은 세 가지죠. 다 그대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뭐 1, 2, 1, 2, 3, 4, 2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를 네, 다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친 점수를 채팅창에 한 번만 적어 주시겠습니까? 네. 합쳐진 네. 점수를 한은성 선생님은 0. 네. 자, 옆에 네, 점수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네. 김현숙 선생님 15. 김도희 선생님 15. 네. 김효정 선생님 9. 네. 임영 선생님 6. 네. 고은희 선생님 13. 네. 이경희 선생님 4. 김영미 선생님 9. 공금선 선생님 6. 네. 네. 이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방금 결과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자, 뭐 이거는, 네, 뭐, 자, 지금 현재, 그냥 참고 간이 척도죠. 자, 점수가 0에서 7까지는, 네, 유의한 이런 불면증이 없다.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8에서부터 14점까지는 뭐 기준치 이하의 불면증, 그러니까 약간의 뭐 불면증의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부터 21점까지는 임상적인 불면증. 네, 이제 중등도 정도의 이제 심각도, 이제 불면증이 네, 어느 정도 지금 있다는 거죠. 약간 지금 아이고 우리 최고의 강사님 박수희 강사님 15 연절이에 약간 이제 더 그러신가요? 네, 우리 15점이 몇 분이 네, 계십니다. 그 경계선입니다. 네, 건강관리. 너무 열정적으로 또 내 교육을 네, 알리시려고 막 그렇게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주 심각도 척도는 네, 많이 있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 노인분들에게 바로 이 심각한 불면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생활도 은퇴하고 또 막 또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데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척도는 없으시네요. 네. 이제 그냥 수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람은 대략 인생의 이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면은 바로 먹는 것과 호흡하는 거에 비건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수면의 기능은 이런 회복이라든가 또 수면을 통해서 육체의 휴식과 이런 대뇌피질의 휴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면 박탈은 이런 육체적 행동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네, 인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이런 수면 요구량은 네, 7, 8시간이지만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네,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네,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이 수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식교차 상액이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의 이런 생체 리듬 중에서 바로 자, 여러 가지 생체 우리가 시간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초, 분, 시간, 일, 월, 연, 또 60갑자, 60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기가 어떤 주기일까요? 바로 네, 바로 일주기가 아주 중요했죠. 오랫동안 우리가 이 오스트레일리아 피테쿠스 막 수백만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네, 낮이 되면 우리가 움직이고 밤이 되면 네, 이 동굴에서 쉬도록 오랫동안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우리 뇌가 이렇게 적응을 했었죠. 그래서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게 이 태양이었죠. 우리가 네, 맹수들이 이제 밤에 움직이면 저희가 이제 잡혀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낮 동안에 움직이고 밤에 동안은 휴식을 취하도록 이게 이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적응을 했고 그게 우리의 뇌의 이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주기 예전에 이제 그런 이 생체 리듬을 잡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수면이라든가 이 건강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것 24시간 주기의 생체 리듬을 관리하는 곳을 발견을 한 거죠. 그거 이름이 바로 식교차 상액이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식교차 상액. 네, 바로 우리 식교차 상액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보시면 네, 여기 부위가 바로 뭐죠? 우리 시상이라는 부위. 네, 그리고 이 시상 밑에 네, 바로 이 부위가 어떤 부위죠? 네, 시상 밑에 있는 부위. 네,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면 공부하러 왔더니 맨날 문제만 많이 내. 네, 네, 이러면서, 네, 우리가 또, 생각도 좀 하게 되고, 네, 이 중요성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네, 공부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바로 이 시상 밑에 우리,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네. 우리 김성 선생님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새끼손가락 한번 들어보실래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새끼손가락 끝마디 부위 정도 되는, 네, 우리의 한 3, 4g 정도 되는 이 부위, 바로 시상 밑에 있는 이 시상하부가, 우리 뇌에서 한 22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산소를 네, 이 균형 있게 하고 체내의 온도도 균형 있게 하고 또 영양이라든가 막 성에 대한 이런 관리 그런 네, 우리 김대식 선생님, 네, 우리 시상하부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그래서 바로 우리 뇌, 우리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 시스템과 우리가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체 내 건강에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우리 아시다시피 이 자율신경계,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현대인의 질환의 70%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 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바로 자율신경계 균형을 흐트러뜨린다. 근데 바로 이 자율신경계를 관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시상하부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우리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네. 우리 세로토닌 하라. 뇌력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이 시상하부가 너무 기능이 떨어져 있다. 피곤해 있다. 우리 몸에 이 22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한 이 시상하부가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하 수치에서 네, 이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바로 네, 우리가
이 시상하부 속에 바로 이 식교차 상액이 있는데 이 이름을 보시면 자 식교차 상액입니다. 그대로 보시면 이게 뭐죠? 시각이 교차되는 곳. 우리 시각이 이 시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교차돼서 우리의 후디역으로 갑니다. 바로 이 시각이 교차되는 곳 위쪽에 우리의 이 시교차 상액, 시각이 교차되는 위쪽에 이 핵이 있다. 이 신경세포가 집단이 모여 있다. 바로 이 식교차 상액이 뭐에 의해서 관리될까요? 네, 바로 빛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데 그 안경 같은 걸 팔아요. 한 35만 원 정도 팔더라고요. 네, 그거가 뭐냐면, 자, 아침 뭐 8시 전에 이 안경을 30분 정도만 쓰고 있어라. 이게 수면 안경의 이제 착용 방법입니다. 바로 뭘까요? 네, 우리 뇌가 오랫동안 아침에 해가 뜨면 사냥을 해야죠.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해가 뜰 때 아침녘에 이렇게 햇빛을 쬐는 게 우리의 바로 뇌 속 시계를 정상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면 위생의 거의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아까 움직이지도 않고 또 너무 급하게 살려고 영양분도 제대로 섭취를 못하면서 우리의 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노인이 됐을 때 이런 식교차 상액에서 호르몬 분비. 자, 우리 수면 호르몬의 이름은 무엇이죠? 우리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이런 질문 안 할 텐데 우리 학우님들이라 자연스럽게 막 나오네요. 네. 바로, 우리 식교차 상액에서 이제, 이 뒤에, 우리 시상하부 뒤쪽에 있는 이, 어,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송가체에서 이제 우리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하려면 바로 이 시상하부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이 자율신경계 또 호르몬 분비를 어떻게 원활하게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뇌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조금 너무 어렵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재미있으신가요? 조금 재밌다 1번, 너무 내용이 어렵다 2번. 채팅창에 한번 해주시면 질문을 안 드리겠다. 좀 재밌다 1번. 와, 역시 긍정의 우리 화신들. 와, 네. 네, 이 정도 질문, 이미영 선생님 2번. 네, 네, 좋습니다. 솔직하게, 해주시면 좋은 거죠. 네. 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뇌과학에서 아직 추측이 되는 거지. 정확하게, 뭐가 정확한 아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더욱더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죠? 이런 수면이 비렘 수면과 이렘 수면이 있는데, 바로, 이게 하루에 5~6번 정도 진행이 된다. 한 60분에서 90분 사이클로 우리의 수면이 진행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아침에 푹 잤다 이렇게 느끼려면 바로 이 비렘 수면의 이 3, 4단계를 많이, 특히 4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4단계가 보면 이 첫 번째 수면과 두 번째 수면에 나타났다가 이 세 번째 수면에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뇌과학자들이 이 첫 번째 수면과 이 두 번째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우리가 11시부터 한 2시까지 우리의 이 장수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많이 나오고, 또 멜라토닌 호르몬도 우리 몸에 그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도 이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그런 이 12시 전에 자는 게 이런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또 자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이게 얼마만큼 자느냐 이제 그런 또 규칙성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연구자들은 이게 12시 전에 이게 취침을 취해야 되는 게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런 내용은 또 우리 뭐 다들 브레인 트레이너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배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브레인 트레이너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 수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브레인 트레이너, 뭐 뇌교육이나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혹시 네 나는 브레인 트레이너다 1번,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니다 2번 한번 네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네. 자, 1번. 네, 우리 다들, 네, 김효정 선생님 2번이시고, 네, 다들 브레인 트레이너 또 많이 있으셔서, 네,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금, 수면에 대한 퀴즈, 또 불면증 검사, 수면이란 어떤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체크를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그리면서 시간상 네 이제 제가 이번에 했던 그런 뇌교육 기반의 이제 수면 개선 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저희 브레인트 협회에서 1차적으로 이 노인복지센터의 이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기 위해 확대를 하려고 지금 교육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던 뭐 PT나 교환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이제 그런 좀 직장인들 대상으로 또 개별 수면 코칭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을 좀 하려고 또 지금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했던 이번 연구를 중심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직장인 대상들도 있긴 한데요. 이제 특히 이번에는 이제 노인 대상으로 좀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이런 필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바로 현재 과학과 의료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해가지고 수면 연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2018년에는 14.3%, 그러다가 지금 2026년에는 20% 이상, 65세 이상이. 근데 이게 최근에는 1년 당겨졌더라고요. 2025년에 지금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이제 뭐 예측이라기보다 그냥 확실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네, 이제 65세에 이러한 노인의 사회가 대두되고 있고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지금 연금부터 해가지고 네, 이 100세, 120세가 되는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못하고 또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네, 진짜 뇌 건강이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또 제가 이 노인복지센터 이 수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네, 진짜 뭐 저희 뭐 어머니하고 거의 80세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진짜 다들 무릎 관절 수술을 다 무릎 관절 수술이나 척추 수술을 또 다 하셨고요. 막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많은 거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래도 그분들은 좀 나으시더라고요. 이게 노인복지센터에 있다가 이게 상태가 안 좋으시면 이제 막 그런 이제 전문하는 그런 쪽에 이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막 어떤 분은 진짜 돌아가시기 진짜 중증 질환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도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이 수면 교실을 하면서 이제 많이 막 개선이 되는 그런 연구 그런 게 좀 되었고요.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진짜 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건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뇌교육이 진짜로 중요하구나를 네,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평균 2.6개의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네. 또 특히 뭐 치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5세가 되면 10명 중에 1명, 막 85세가 되면 뭐 10명에서 서너 명, 어떤 연구에서는 10명 중에 5명이 치매가 이렇게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막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은 이렇게 살아 있는데 막 자기 이름도 모르고 또 자기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예방의 상황에서는 거의 시장이 접근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짜 우리 뇌교육과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런 국가 산업에 이 국가의 이런 그런 전략적인 그런 걸 획득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이제 학우님들과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저희가 꼭 이뤄내야 될 목표, 사명, 진짜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건강과 행복 증진에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휴식을 잘 취해야만 바로 건강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되면 아까 수면 시간이나 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 만족도 저하가 일어나고 또 잠들기도 어렵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수면 중에 자주 깨며 낮 동안의 각성 상태 유지에 어려움 등 여러 수면 장애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수면 장애가 이제 굉장히 많고 저도 여러 이제 실제 트레이닝을 지도하면서 막 기억나는 사람이 예전에 거의 30대 초반에 어떤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대학교까지는 좀 좋은 대학을 가고 했는데 아버지 이렇게 직장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를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전전하다가 왔는데도 그러면 그런 부담감을 놔야 되는데 절대로 그 아버지의 기대에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약이 사실은 필요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막 많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수면 장애가 왜 우리 뇌교육이 중요한지 그냥 쭉 보시면 아 진짜 우리 뇌교육이 뭐 다양하게 지금 할 수도 있지만 수면에서도 저희가 이 좋은 이 먹거리 이런 걸 확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바로 이 수면 장애는 이런 신체적인 문제, 신체 활동 정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성별이라든가 또 직업, 교육 수준, 또 환경적 요인, 또 약물 복용 여부, 또 이런 정신사회적 요인, 또 우울이라든가 불안, 이런 심리적 요인과도 관련이 되고 또한 이 뇌 기능으로는 이런 일주기 생체 리듬의 저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리적인 바로 이런 뇌신경학적인 기능의 저하, 그리고 신체적인 문제들, 또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구하면서 특히 그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그게 엄청나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 이 문화센터, 이 복지센터나 노인정이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이게 만날 사람도 없고 또 집에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더 우울해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도 그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대에 의하면 현재 완화하는 방법에 이 약물 치료하고 이런 비약물 치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치료는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렘 수면의 억압이라든가 또 신체 이런 심리적인 의존
또 약물과의 상호작용, 남용 가능성 등의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권유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비약물 치료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이런 신체 활동이라든가 이암요법, 마사지, 아로마, 또 웃음 치료, 연료법, 뜸요법 같은 이런 단일 중재법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단일 중재법은 간편하고 간단한 교육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바로 객관적인 이런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엄밀한 방법을 이용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일 중재법을 극복하고자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바로 이제 복합중재법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이런 복합중재법을 권장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지행동 치료, 막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막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에서부터 유래를 했냐면 바로 이 복합중재법은 첫 번째, 자, 수면 위생 교육, 그리고 두 번째, 이완요법을 이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래 이 수면 위생 교육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수면 제한, 인지행동 치료 그런 것들을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책마다 이 이름들이 들리지만 이 핵심은 이제 본래 이런 수면 위생 교육이다 이런 이름으로 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수면 위생 교육은 바로 치료와 예방 차원에서 양용한 이런 수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습관과 환경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장 우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합중재법은 이 소수의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어가지고 이 통합적이고 좀 더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중재법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수면 장애가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단일 중재법보다 우리 뇌교육은 바로 너무 잘 아시죠? 뇌와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하는 이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 특히 뇌체조, 호흡, 명상 등 이런 다양한 신체, 정서, 인지 활동을 활용하다 보면 이런 뇌와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단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뇌교육 연구에 다양한 이 수면도 개선하고 체력도 증진하고 우울과 불안도 감소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선행 연구에 이 뇌파 진동을 통한 연구, 경침 뇌파 진동 연구, 뇌교육 체조나 S기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면이 개선된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그걸 통해서 진행된 이런 연구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수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이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계 쪽으로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바로 이제 이 미주신경, 우리 뇌신경의 10번 신경인 이 미주신경이 장과 뇌를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의 신경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특히 이런 뇌교육의 단전치기, 이 장운동, 배꼽일링 같은 이런 뇌체조가 바로 장을 자극하여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이 생성을 도와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뇌장축을 통해서 이 뇌에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를 해주면 바로 이 세로토닌은 특히 수면 유도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에 바로 이 전구체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과 양이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호흡과 명상은 이 자율신경계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자율신경계를 균형을 유도하여 수면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교육은 뇌 기능을 또 개선함으로써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수면 개선 복합중재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보통 복합중재법에서 처음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이 수면위생이라는 겁니다. 네. 수면위생이란 바로 불면증 해소를 돕기 위해서 1977년에 하울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면 위생 교육에는 수면을 저해하거나 증진하는 이런 행동들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건복지부와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건강을 위한 이런 수면 위생 실천법 10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고 싶으신가요? 네, 10가지? 네, 그러면 이 수면 위생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다. 네. 바로 이 많은 수면 학자들이 처음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드는 것도. 그래서 한 30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1시간이 좀 벗어나면 생체 리듬이 이게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낮잠은 가급적 피하더라도 30분을 넘기지 않기. 네. 일반적인 상황이죠.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더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적당한 실내 활동하기. 3시 이후에는 가급적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기. 근데 막 진짜 주무시기 전에 이 커피 마셔도 잘 주무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럼 또 차이들이 많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잠들기 6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하지 않기.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담배와 술은 멀리하기. 자, 쾌적한 침실 환경 마련하기. 예, 수면 전에 이런 TV나 스마트폰을 사용을 자제하기. 이것도 좀 어렵죠. 네. 자, 잠자리에서 반복적인 시간을 확인하지 않기. 네. 이게, 나 몇 시 됐는데 잠을 지금 못 자고 있어. 이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의 이런 순환을 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자리에 누운 뒤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네, 졸음이 느껴질 때 자리에 눕는다. 자, 나는 10가지 중에서 네, 지금 몇 가지 정도 수면 위생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이 네이버나 이게 수면 위생 쳐보시면 기사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면의 이 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 수면 위생이다. 이래서 이번 연구에서도 이런 수면 위생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 연구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수면 장애가 노인들의 수면 장애가 여러 요인인데요. 바로 이제 이 노화 수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인의 연구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이 정상적인 노화, 수면 방추가 저하되고 소파 수면이 떨어지고 렘 수면이 떨어지고 수면 위상이 전진하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깨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노화 수면 모델에서 유발 요인이라고 하고요. 건강 상태가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상실되고 이런 1차 수면이 생기는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것을 촉진 요인으로 했고요. 또 정신사회적 영향, 이런 외로움이라든가 비활동, 부적절한 수면 위생, 부양이나 사별 등 이런 것을 이 수면 노화 모델에서 이 지속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불면증과 이러한 우울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원인이 되는데요. 예, 바로 이 모델에 이제 기초해서 이번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복합중재법 수면 개선 프로그램이 아까 이런 수면 위생 플러스 이완요법을 주로 씁니다. 주로 그 이완요법은 주로 이제 서양에서 그런 약이 많이 개발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심혈관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사망한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봤더니 다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됐던 게 이제 주로 이런 이완요법. 그래서 주로 이완요법이 뭐 점진적 근육이완법, 뭐 자율훈련법, 이제 그런 요법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인 이 수면 개선 프로그램에도 이제 이런 이완요법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면을 증진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내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수면 위생 교육과 함께 이런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저희 내교육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중심 소재가 뇌로 되고 수면 증진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화, 이런 삶의 질을 증진한 것까지 이렇게 목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노화 수면 모델을 통해서 우리 내교육 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보았고 그거에 따라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면서 신체 활동이 높아지고 우울증이 이렇게 감소되면서 수면 만족도가 이렇게 증진 될 거라는 이런 모형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에 있는 청구노인복지센터에서 이 꿀잠 교실이라는 걸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연구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제 수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 그냥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 수면은 좀 상세한 다양한 그런 원인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런 질적 실행 연구 사이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러한 뭐 프로그램 개발을 했고 예비 실행, 1차 실행, 2차 실행을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노인 150분에게 설문지 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또 장애 노인 7명을 면담을 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타당한지 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장님뿐만 아니라 또 내교육의 이런 전문가들, 또 의사, 또 여러 이 수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거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자료와 또 이 객관적 측정 도구도 활용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런 것들 프로그램 운영 모형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수면에 대한 뇌과학적인 고찰 또 수면 증진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뇌교육 기반의 수면 증진의 원리를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증진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아까 이런 생체 리듬의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대인들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긴장을 이완시켜야 된다. 그리고 수면 위생을 잘 지켜야 된다. 또한 우리의 이 너무 뇌교육에 잘 알잖아요. 우리의 뇌가 인지, 정서, 행동 이 세 가지를 통합한다. 그리고 저희 뇌교육의 이 포스 법칙, 뭔가 뇌 가소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원리로 잡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구성 체계나 뭐 이런 걸 통하면서 아무튼 우리 노인분들의 이 수면제 복용이 중단되고 줄고 개선되고 그리고 뭐 어르신들이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그런 나눔들을 이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이제 짧게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뇌교육이 이게 무리하지 않고 특히 신체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노인들에게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또 우리 아까 장운동 이런 단전치기 배꼽빌딩이 장과 뇌를 연결한 이 미주신경을 활성화하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켰을 것이다. 또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촉진되면서 수면이 개선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우리 뇌교육의 상호작용 활동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도움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면도 증진되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런 뇌교육 수면 개선 프로그램은 적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통합 복합 중재 프로그램으로 병원의 의료 현장이나 일반적인 기관에서도 확대해 시행하도록 한다면 이 노인의 건강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네, 기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서 바로 우리 이제 수면, 네, 이제 개선 강의인데 도대체 네, 우리 내교육의 특징은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불면증 개선에 가장 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호흡법, 그 하버드의 박사인 그 앤드류 웨일이라는 박사가 친 이 478 호흡법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간단하게 이제 478 호흡 아시죠? 우리가 사는 네, 바로 들이마시고 들숨이고 7초는 네, 멈추고 8초는 내쉬는 거다. 네. 근데 들이마실 때는 코로 들여 마셔야 되고요. 내쉴 때는 편안하게 입을 내쉬는데 혀끝을 입 천정에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또 4초간 이렇게 못 들여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들숨보다 이 날숨을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여주는 게 이게 이 478 호흡법의 좀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는 한 세네 번 정도만 해라. 그리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특히 뭐, 내교육 강사님들은, 네, 복식호흡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복식호흡이나 명상 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 478 호흡, 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꽉 시키고 한번 기지개를 쭉 켜주시죠. 자, 왼쪽으로도 한번 쭉 내리시고, 자, 오른쪽으로도 쭉 내리시고, 어깨도 한번, 네, 돌려보시고, 고개도 왼쪽으로 돌리시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네, 쭉 돌려보십니다. 그러면, 네. 자,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시고, 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고, 네. 혀끝은 입천정에 붙이고, 어깨를 한번 들썩들썩, 어깨의 긴장도, 고개도 좌우로, 우리 뇌파진동, 도리도리, 도리도리 쭉. 네, 특히 뇌파진동도 이 수면 개선에 아주 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랫배도 가볍게 두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자, 이제 멈추시고, 가슴으로, 자, 가슴 호흡을 한 3번 정도 해주겠습니다. 가슴으로 들여 마시고, 내쉬고. 가슴으로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코로 들여 마시고, 그대로 가슴으로 후 내쉬고. 자, 이제 코로 4번 들여 마시고, 4초간, 셋, 넷. 7초간 멈춥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입으로 후 내쉽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들어 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7초간 멈춥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쉽니다. 후. 자연스럽게 4초간 들여 마시고 숫자를 세시면서 7초간 멈추고 8초간 쭉 내쉬어줍니다. 자신의 몸에 맞게 편안하게 들여 마시고 그리고 자신의 뇌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현재 나는 건강한지, 나의 수면은 충분한지,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마음이 위로가 필요하진 않는지, 나이가 격려가 필요하진 않는지, 또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는지, 자신에게 용기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 또 자기를 꼭 한번 안아서 참 잘했다. 꼭 한번 안아주고 사랑한다 불러주십니다. 네, 자, 그대로 이제 쭉 내리시고, 네, 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을 최대한 들여 마시고, 상체 숙이면서 후 하고 내쉬어줍니다. 자, 박수를 10번만 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뜨겁게 숨 멈추고 비비셔가지고, 자, 눈동자 위에 뜨거운 에너지를 쭉 한번 보내주시고, 또 얼굴도 기운 마사지를 쭉 해주십니다. 네, 오늘 일단, 네, 오늘 이런 수면에 대한, 네, 우리 뇌교육에 또 같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면 연구를 진행한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